안녕하세요. 기생충학자 서민입니다. 일단 이제 대부분의 기생충 영화가 기생충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 예를 들면 연가시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곤충만 감염시키는 연가시가 인간을 감염시키는 변종이 됐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막 물에 빠져 죽는다. 막 이런 식의 이제 그 설정으로 공포로 사람을 몰아넣는 건데, 이런 게 기생충에 대한 이제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유발해서 그 영화를 보게 만드는 그런 요법이죠. 근데 정말 이 현실성도 없고요. 그러니까 영화 자체가 처음부터까지 말도 안 되는 영화입니다. 근데 이거는 기생충은 오히려 한 마리도 나오지 않으면서도 이제 기생충의 특성을 너무 잘 나타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기생충이라고 불리는 그 기택네 가족이 박사장네 집 이 숙주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걸로 우르르 이제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요거는 정말 너무 기생충하고 거의 비슷해서 굉장히 제가 감동을 했습니다. 진짜 이런 거구나. 예. 질문지에 베스트 3라 그래가지고 야, 제가 막 적어봤어요. 제가. 근데 조금 컨닝 좀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는 이제 기생충은요, 남의 신세를 지는 걸 별로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뭐 밥을 얻어먹고 거기에 뭐 누워 자는 거, 이런 거 뭐 당연히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영화에서도 그 기택네 가족이 이제 제일 대표적으로 와이파이를 그냥 공유하잖아요. 근데 와이파이를 거기서 이제 차단을 하니까 보통 정상적이면 이제 요금 안 내고 쓰니까 아유, 그동안 뭐 고맙게 썼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왜 이런 거 갖고 이러냐, 이제 안 좋게 생각하잖아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한다. 원래 기생충이 그냥 맨날 놀고 먹는 애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기생충이 껌껌하고 축축한 그 뭐 동물 몸속에 살겠느냐.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 목표라는 게 뭐냐. 이 모든 사람의 몸에 내 자식을 넣어주자. 이 목표를 위해서 온갖 굴욕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생충의 특징. 기생충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잖아요. 남의 집에 이제 한번 공짜로 머문 적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남의 집에 있으면 굉장히 조심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영화에서도 기생충의 그런 점이 잘 나타나요. 기생충이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 기생충이 알레르기랑 관계 있는 거 혹시 들어보셨죠? 알레르기가 이제 원래 우리나라 없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70년대까지만 해도 제가 알러지성 비염을 제가 알았는데, 막 사람들이 저 구경하러 막 오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병인가? 도대체 이런 정말 소구적인 질병, 그러니까 이름이 영어 이름이니까. 근데 90년대 들어서 갑자기 알러지성 뭐 비염 이거는 뭐 제가 어디 행세할 수가 없어요. 나 알러지성 비염이라 그러면 나도 이렇게 이제 사방에서 그러니까 더 이상 그게 이제 특수한 질환이 아니게 됐잖아요. 뭐 아토피, 뭐 천식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왜 이게 90년대부터 늘어났냐? 사실은 기생충이 90년대부터 없어졌어요. 5% 이하로 떨어진 게 90년대부터입니다. 모든 나라가 다 기생충이 떨어지면 알러지가 증가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 면역계는 말이죠. 어떤 가상의 적을 필요로 합니다. 같이 놀 친구. 그러니까 적당히 좀 투닥거릴 만한 애가 필요한데, 기생충 우리 몸에서 몇만 년 동안 머물면서 면역계를 발달시키고 면역계랑 계속 같이 놀면서 싸우기도 하고 그랬던 거죠. 근데 어느 날 기생충이 없어지면 우리 면역계 어떻게 됩니까? 겁나 예민해지잖아요. 막 눈을 부라리고 어디 놀 사람 없나 하다가 정말 꽃가루, 뭐 복숭아, 뭐 딸기, 일단 정말 아무 우리 삶에 위협이 안 되는 이런 것들에 화를 내는 게 바로 그 알레르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면 면역계가 나중에 이제 화가 나서 우리 몸을 공격을 합니다. 이게 바로 면역질환인데, 이 면역질환은 그러니까 우리가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거, 이게 면역질환입니다. 이거는 약이 별로 없어요. 우리 면역계, 우리 몸의 군대라고 하는 애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다 기생충을 넣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면역계가 갑자기 이제 뭐 어떡해 뭐 이러면서 이제 그 다시 과거를 반성하고 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생충 알을 치료제로 써자, 이런 이제 움직임이 있는 거죠. 진짜 실제로 이제 그 알을 파는 회사가 막 생겼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좀 비싸긴 한데 뭐 싼 것도 나왔어요. 근데 어쨌든 그게 효과가 좀 있긴 있어요. 아직까지 그 식약처의 허가는 못 맡았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아직 뭐 미신 같은 게 아니라 2005년에 아이오와 대학의 그 논문이 아주 대표적인 건데, 그 면역 질환을 갖다 아주 70% 이상 고쳐서 이게 되게 화제가 됐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우리가 어쩌면 기생충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될 수도 있는 게, 지금 뭐 갈수록 면역 질환이 심해지고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같은 나라, 북한을 뭐 찬양하는 건 아니고, 북한이 기생충 감염률이 거의 80%가 넘거든요. 그런데 그 나라는 알레르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회충 한 10마리 갖고 살래? 아니면 막 천식 때문에 막 이렇게 살래? 아니면 뭐 아토피 때문에 막 긁으면 살래? 어느 거 선택해야 되는 거죠. 아무래도 근데 뭐 회충 10마리가 더 좋지 않을까? 영화 속 문광희는 그
네. 복숭아털 알러지가 있잖아요. 네네. 기생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렇죠. 기생충이 없기 때문에 그 면역계가 유난히 예민해진 거죠. 영화 얘기를 갑자기 하자면 기택 내 가족들이 우르르 이제 여기 들어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물론 이제 피해를 본 사람이 없진 않지만 이 숙주라고 하는 기택 내 가족은 사실 피해 본 게 별로 없어요. 어차피 나가는 월급이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 어차피 과외 선생 같은 경우 그 제시카가 물론 사기를 쳤지만 그 싸가지 없는 그 아들을 고분고분하게 만들었잖아요. 이건 진짜 이득을 본 거죠. 그리고 딸도 그 잘생긴 오빠 때문에 뭐 공부도 좀 열심히 하고, 그리고 뭐 홍강호 기택 운전 잘하고, 뭐 가사 도우미 그분도 밥 잘하고, 뭐 피해를 보지 않지 않습니까? 바로 이 기생충이라는 게 바로 이런 점이 제가 봉준호 감독을 칭찬하는 이유입니다. 근데 봉준호 감독을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는 이분이 이런 영화 만들면서 전화 한 통 했어야지. 아니 사실 이분이 기생충이라는 영화 제목을 쓸 수 있게 된 비결이 뭡니까? 제가 지난 7년 동안 기생충은 나쁜 애가 아니다라는 거를 진짜 떠들고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전 같으면 정말 10년 전만 해도 기생충 영화 나오면 제목 때문에 아무도 안 봐요. 네이버 검색하면 기생충 하면 봉준호가 나와요. 이런 말이 됩니까? 그 전까지 저만 나왔는데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진짜. 봉준호 감독이 이제 그 멋졌던 게 뭐냐면, 사실 이제 이건 스포일러긴 한데 이미 다 볼 사람 봤으니까 말씀드리자면, 사실 벽 속에 한 명이 더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 그러니까 이거는 따지자면 기생충의 기생충인 거잖아요. 근데 실제 그런 게 있어요. 기생충이 있어요. 기생충 중에서도 몇 종류는 자기 몸에 기생충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생충 영어로 파라사이트라고 하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하이퍼 파라지티즘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구현한 거 보고 굉장히 감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생충인 그분도 사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그냥 거기서 공짜로 밥 먹는 게 미안해서 그 주인이 지나갈 때마다 불을 머리로 켜주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 기생충의 정말 기본적인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이제 그 다른 것보다 이걸 주목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기생충이 그 목표가 알라키와 짝짓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동물의 몸에 내 자식을 넣어주려면 자손을 많이 낳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짝짓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짝짓기와 알라키가 모든 기생충의 그 1등 가는 목표입니다. 이거를 위해서 기생충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도 기생충이 짝짓기 하는 거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길 가다가 회충 2마리가 사랑을 나누고 있다. 그걸 누가 지켜보고 그냥 지나갈까요? 아름답다. 이럴까요? 아닙니다. 그냥 뜨거운 물 끼얹거나 발로 밟거나 뭐 돌 던지거나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생충들은 이거예요. 내가 짝짓기 하는 것도 참 이렇게 눈치 봐야 되는구나 싶어서 정말 기발한 방법으로 짝짓기 알라키를 하려고 하는 거죠. 이 연가시 같은 경우 대표적인 게 이게 이제 곤충의 몸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물 속에 들어가야지 짝짓기 알라키를 해요. 그러니까 물이 종숙주인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곤충을 물로 들어가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곤충이 목마르게 하는 거죠. 곤충에게 갈증을 유발하는 단백질을 만들어 분비하는 게 연가시의 특징인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정말 어려운 일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그 회충이 한 마리가 암컷이 있는데 수컷이 옆에 있어요. 우리 한번 어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짝짓기를 하면은 이게 별로 이렇게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 연가시 같은 경우 이 짝짓기를 하려면 물로 가야 되잖아요. 이 곤충을 막 조정해서 물로 가고 나서 그때 이제 짝짓기 한번 하는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기택 내 가족이 여기 들어가는 과정이 되게 이제 그런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류코클로리디움이라는 기생충이 있어요. 영어로 굉장히 어려운 이름인데, 이 기생충은요 달팽이의 몸 안에 살아요. 달팽이 몸. 근데 얘는 새한테 가야지 짝짓기 알라키를 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달팽이를 새가 먹어야 됩니다. 근데 새가 달팽이를 먹지 않아요. 왜냐하면 껍질 때문에 부담스럽잖아요. 이 달팽이가 새가 좋아하는 먹이가 애벌레니까 이 달팽이의 더듬이를 애벌레처럼 만들어버려요, 이것이. 그리고 애벌레처럼 꿈틀꿈틀, 나중에 동영상 한번 찾아보시면 야 진짜 대단합니다. 그냥 달팽이 머리에 애벌레가 나와갖고 막 이렇게 춤추는데, 이 정도 노력하면 아무리 새라도 소가 주는 게 예의죠. 그래서 이걸 딱 잡아 먹으면 이제 새 몸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증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원래 달팽이인데 애벌레로 위장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냐, 그 기택의 아들인 기우하고 기정이 취직하는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보면 기우 같은 경우는 걔가 원래는 그냥 그 사수생이에요, 사수생. 근데 대학 못 간 애가 대학 가겠다는 부잣집 딸을 가르친다는 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학위 증명서를 위조를 하는 거죠. 이것이 그러니까 마치 연세대생인 것처럼 위조를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 기생충의 그 아까 그 류코클로리즘하고 비슷한 거고요. 여기서 이제 기정도 마찬가지죠. 기정도 원래
뭐 제시카라고 이름을 이제 바꾸고 그리고 이제 마치 그 뭐 일리노이에서 미술 공부한 것처럼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그 기생충의 수법하고 아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예. 기생충이 정말 똑똑하네요. 아, 이제 부끄럽습니다. 왠지 제가 칭찬받은 느낌? 운전기사 이제 뽑을 때 운전기사를 변태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 걸 비슷한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 영화에서 제일 재밌었던 부분이